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청 재생정책과의 김성훈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서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여기서 쭉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게 아주 열기가 뜨겁지만 너무 이렇게 긴장들 하시는 것 같아서 날씨도 추우시고 그래서 좀 즐겁고 너무 무겁지 않게 들으셔도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내용은 도대체 용산 전자상가 대학생 마케팅 공모전을 왜 하는가? 그러면 이 출발점은 서울시가 생각하고 있는 도시 재생이 무엇이고, 그리고 왜 용산 전자상가를 저희가 공모지로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용산 전자상가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무엇인가, 이런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 내용이 끝난 후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그 도시는 사람과 같아서 태어나고 성장하고 쇠퇴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이 긴 한국의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 서울이 수도가 된 것은 조선시대 이후입니다. 경주 같은 경우에는 서울보다 더 오래된 시간 동안 수도의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 그렇게 서울처럼 그런 큰 도시는 아니잖아요. 이런 성장을 겪게 되는데 서울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쟁 이후에 전후복구 사업을 하면서 1970년대 이후에 강남이 개발됐습니다. 이 이후에 2000년부터는 외형적 성장을 맞추고 강북을 개발하는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 저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제 성장이 그렇게 고도성장 사회가 아니라 저성장이 되게 되고 고령화 인구가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한국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 제공수로 되는데 실업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아픈 현실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 차원의 땅을 봤을 때 더 이상 이제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없어요. 그리고 부동산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대규모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생각을 바꿔야겠다. 도시를 관리하고 도시를 성장시키는 패러다임을 바꿔야겠다. 그래서 저희는 도시 재생이라는 것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시 재생이 무엇이냐? 이 물음을 저희가 질문을 답을 드려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뭐 아파트 노후한 주거지에 아파트 짓고 뭐 부시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물리적 환경 중심의 그런 개발 사업들이 뭐 성장도 좋은 면도 있지만 나쁜 면도 많고 이런 저성장 시대에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울을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들기는 한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리적 개선뿐만 아니라 환경, 사회, 경제 그래서 이 안에 총체적인 통합적인 성장을 바라고요. 이런 것들이 뭐 1년 후에 다시 어떻게 된다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이지만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도시재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단순하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옆에 이웃이랑 그냥 파티한다. 이것도 저희는 도시재생이라고 보거든요. 이웃을 알아간다. 이것도 도시재생이라고 보고요. 이곳에 공부방을 만든다. 이것도 도시재생이라고 봐요. 그래서 큰 그림이 아니라 작은 그림들이 모여서 이 도시를 활력 있게 만드는 것. 이것은 저희가 도시재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시재생을 크게 함께 만들고 함께 잘 살고 함께 행복한 그런 도시재생을 꿈꾸고 있는데요. 함께 만들고는 뭐냐? 기존의 도시를 관리하고 개발하는 방식은 저희 시청이나 구청이 계획을 수립하고 자 이제 됐어 이대로 하자 이런 방식으로 많이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패러다임을 바꿔서 저희 민간, 주민, 전문가 그리고 또 여러분 이렇게 함께 이 도시에 대해서 고민하고 함께 의논하고 이것들을 만들어가자 해서 함께 만들고요. 그리고 함께 잘 살고 기존에는 어떤 개발이 되다 보면 특정 지역이 잘 살게 되면 그 옆에 지역은 노후하게 되고 아니면 그 지역을 일방적으로 부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지역에 갖고 있는 장점이 뭐고 그 지역의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해봐서 그 지역의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럼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은 건 용산 공모전을 할 때 용산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걸 고민해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함께 행복한.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저희가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이 진행되더라도 여기 있는 상인분들, 여기 있는 주민분들, 여기에 있는 저희, 그리고 민간기업도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이게 약간 너무 어려운 얘기지만 그래도 목표와 비전 높게 잡아야 되니까 이런 비전을 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을 4개 정도의 지역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용산 같은 경우에는 크게
저개발 중심지고 세태한 낙후 산업지역으로 보고 있는데요. 용산전자상가가 옛날에 화려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절에서 지금은 다 인터넷으로 노트북을 사시고 전자제품을 사셔서 지금 용산은 그렇게 활력 있는 곳은 아닙니다. 그리고 보시면 용산역과 용산공원 주변이 크게 변하고 있어서 용산역 일대가 서울을 넘어서서 한국의 새로운 중심이 날 거라 저희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두 가지 특성을 갖고 있는 지역이라는 걸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2015년부터 13개 지역을 선정을 해서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용산에 여긴 들어가진 않습니다. 용산이 아까 조사를 해보셨면 알겠듯이 아직은 예비 지역입니다. 그리고 2차 예비 지역이고요. 1차 지역은 13개 지역을 선정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서울역 고가 말도 많고 타도 많고 뭐 남대문 시장 상인들이랑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 그런데요. 어쨌든 간에 교통이 필요 없던 고가도로를 붙지 않고 차량의 어떤 도로에서 사람이 도시로 사람이 중심이 되신 보행 고가로 바뀌게 되고요. 올해 이제 이게 완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 이제 추측은 생각보다 되게 명물이 될 거다. 그리고 이 지역이 이 고가 때문에 새로운 활력을 얻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방식은 고가를 철거하는 게 방식이잖아요. 근데 생각을 전환을 해서 고가를 철거하지 않고 여기에 사람을 놓음으로써 여기에 관광의 중심지가 되고 새로운 명소가 되고 이런 것들이 재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과정 속에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 주민과 같이 그리고 주민과 의논하고 현장에 센터를 만들어서 주민들과 상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저희가 엄청나게 막 모습이 바뀌지 않아요. 갑자기 막 그런 뉴타운이 만들어지지도 않고 막 몇십 100층짜리 건물이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그 안에서 사람들이 계속 사람들을 알아가고 일자리가 만들어져 가고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만들어가는 이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그림을 만들 수 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차 사업을 쭉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되게 아쉬움이 뭐였냐면 이런 목표와 꿈을 갖고 있더라도 주민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과 이야기하고 전문가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들을 더 많이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기존에는 그냥 재생지역 선정을 바로 했었는데요. 이제는 재생 예비 지역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산은 지금 2차 재생 예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1차는 13개소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용산전자상가는 중심 시가지역 예비지역입니다. 사진을 찍으세요. 그래서 용산역 주변에 용산역 바로 후면부에 전자랜드를 비롯해서 전자상가들이 밀집되어 있는데요. 이곳이 저희가 중심 시가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예비지역이고 여러분들한테 상상력의 나래를 펴줬으면 하는 그렇게 제시하는 지역입니다. 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전문가들이랑 주민들이랑 많은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고 이 지역에 원하는 것들이 무엇이고 직접 그림을 그려보고 현장을 다녀보고 이런 일들을 일련의 과정을 겪었고요. 그러다가 2017년에 본격적으로 용산 재생을 좀 시작을 해봐야겠다. 그럼 첫 번째 무엇을 해야 될까? 하다가 대학생들의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 실현 가능성 있는 아이디어, 좀 독특한 아이디어, 엉뚱한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좀 받아봐야겠다 해서 어떤 스타트업 개념으로 이 용산 마케팅 공모전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용산전자상가가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가 이런 용산전자상가의 도시탐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용산전자상가가 어떤 느낌이세요? 용팔이도 아시네요. 저는 이제 구류학번인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이제 지방에서 올라왔는데 제가 KTX를 타고 노트북을 진짜 사러 왔어요. 그때는 그렇게 하면 교통비가 빠졌어요. 그랬던 곳이거든요. 근데 지금 제 노트북은 인터넷으로 그냥 구매했어요. 다나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구매했습니다. 근데 지금 가셔서 사진 않으시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그런 추억이 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용산전자상가는 용산역 배후에, 그래서 용산역에서 쭉 길을 따라가면 있는 곳인데요. 용산전자상가 같은 경우에는 출발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생겼다 이런 건 아니고요. 여기도 국가가 전략적으로 키웠던 곳이에요. 원래는 첨가물 시장이 있고요. 수산시장이 있던 곳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그때 예를 들어서 강남도 개발이 안 됐을 때, 이제 강북부터 개발을 한참 할 때 이곳에 전략적으로 전자가 우리 한국을 먹여 살려줄 거라는 그런 비전 속에서 만들었던 곳인데, 이제는 지금 그런 90년대까지 큰 호황기를 겪다가 2000년 이후에 이제 인터넷으로 뭔가를 사다가 더 이상 아니면 직접 가서 사다가 사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면서 세대의 길을 조금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고 활력이 떨어져가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원인들이 나타났을까? 이건 저희 나름의 분석입니다. 보시면 용산 전자상가로 가는 길이 되게 어려워요. 이제 가는 방법이 용산역 1호선으로 가거나 4호선으로 가는데, 용산역 1호선에 가면 이 스카이워커 같은 걸로 쭉 걸어가야 되고, 용산역 4호선으로 가면 더 힘들어요.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래서 일단 접근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고, 보시면 가보면 주로 다 그냥 판매처잖아요. 근데 요즘은 뭔가 사기도 쉽고 먹고도 쉽고 수다도 떨고 싶고 고운 거 같은 게 있으면 쉬고 싶고 하는데, 가보면 정말 그냥 판매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그냥 뭐 샀다면 바로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곳이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판매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밤에 이런 식당도 없고 그러니까 다 끄고 퇴근하세요. 그럼 밤에 가면 약간 무서운 느낌? 그래서 여기 이제 CGV도 있고 그런데, 여기 CGV에 가면 아무리 흥행 영화라도 볼 수 있다고 하네요. 표가 있대요. 보통 매진 많이 되시잖아요. 근데 여기는 괜찮대요. 그리고 이제 전자산업이 단순히 이제 막 그 판매 중심에서 인터넷 중심으로 많이 바뀌어가면서 여기서 더 이상 와서 이렇게 용팔이 아저씨들이랑 이렇게 기싸움할 일이 없는 거죠. 막 공동으로 막 열심히 인터넷을 찾아서 나한테 가장 맞는 걸 찾으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이분들도 여기에 사무실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나중에 가보시면 판매보다는 물건들을 쌓아놓는 곳으로 창고로 계속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런데 이 용산이라는 곳이 그렇게 어려움만 있냐, 가능성은 없는 공간이냐, 한 번씩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용산 전자상가가 있고, 이 바로 앞에 가면 지금 거의 완공이 됐는데요. 1700호실이면 정말 대형 호텔이거든요.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을 대비해서 이게 아시아 최대 규모래요. 가보면 좀 어마어마해요. 세 동이 이어져 있는데, 그래서 이런 호텔이 들어오고, 여기는 용산 국제지구 됐던데 지금은 사업이 안 됐는데 다시 이제 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정리돼 가면서 다시 개발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 정도 규모면 서울에서 남아있는 유일한 나대지거든요. 대규모 나대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용산공원이 이제 새롭게 용산공원이 조성이 되잖아요. 미군부대에 빠지고 나서.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용산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현대산업개발이랑 신라호텔이 공동으로 콘sor을 이뤄서 면세점 사업을 땄는데요.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지역을 바꿀 수 있는 원동력이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주변의 것들이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실 때 여기 이런 것들이 바뀌어가는데 여기서 서로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되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재밌는 곳이 뭐냐면 여기에 3D 프린트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좀 있어요. 여기는 디지털 대장간이라는 공간인데 여러분들이 가시면 그냥 실비만 내고 3D 프린트도 이용해 보실 수도 있고, 뭔가 창업을 하면 시제품 같은 것도 만들어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 글로벌 창업센터에서, 여기 잘못 들어가시면 진짜 외국말 영어 잘하시면 들어가시면 됩니다. 제가 잘못 들어갔다가 했는데 막 외국인들에게 창업할 수 있는 공간을 내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무한협력 창의 공간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기가 다 3D 프린터거든요. 그래서 3D 프린터를 다 체험해보고 만들고, 그리고 창업 공간도 일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고, 이제 보시면 이런 것들입니다. 3D 프린트고 직접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뭐 드론을 직접 만들어보고, 이건 아빠랑 하는 뭐 창의 공간 뭐 이런 수업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용산전자상가를 모르신 분들은 이런 게 과연 있을까도 하는데, 들어가 보시면 이런 재밌는 요소들이 되게 자잘자잘하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시고 이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면 훨씬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건 이제 용산구가 갖고 있는 시설인데, 이런 창업 공간을 한번 바꿔보겠다, 이런 계획들이 있어서 이 주변을 어떤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어떤 형태의 중심지로 바꿔보고자 하는 노력들은 충분하진 않지만 서서히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